운전해봤던 차가 포니였어요. 네. 포니 원을 그때 세상에 없었거든요. 아, 예. HD 로고가 붙은 차가 포니가 처음이었어요. HD가 정확하게 뭘 현대. 의미하나? 나는 그 화질 고화질.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, 차마싸움입니다.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이에요. 드라마 세트장에서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전시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거든요. 이거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게 나는 너무 신기하고 굉장히 낯선 느낌입니다. 현대자동차가 독자 생산한 고유 모델 이 포니가 다시 이렇게 지금 서울에 찾아와서 여러분 모두가 보실 수 있는 공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사실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이제 완성차 제조사 업체 중에 3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실적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. 근데 실질적으로 다른 제조사랑 비교했을 때 이 자동차를 만들었던 이 근본 역사로 따지면 사실 많이 부재한 게 사실이에요. 역사가 짧다 이 말이죠. 그런 의미에서 이 현대차의 역사를 쫙 돌아봤을 때 제일 먼저 현대차의 그 기술력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이 포니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 보시는 포니 같은 경우는 소형차예요.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크지가 않아요. 그리고 나는 이 차를 딱 처음에 봤을 때요, 뭔가 약간 익숙한데?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오닉 5 전기차에 똑같이 들어갔었던 부분이죠. 실물을 보니까 확실히 겹쳐지는 인상이 있네요. 보시면 이렇게 포니가 조랑말이라는 뜻이잖아요. 그래서 이 조랑말 형태가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이 포니라는 이름은 사실 현대자동차에서 공모를 받은 이름이라고 해요. 당시에 이제 실제 손편지로 그 엽서를 통해서 이름을 공모를 받았는데 6만 통 가까이의 편지가 왔다고 하죠. 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대요. 무궁화도 있고 아리랑도 있고 도라지도 있고. 도라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도라지? 근데 어쨌든 폰이라는 이름이 선정됐었던 거는 당시에 그 엽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던 분들이 여대생 분들이었대요. 그래서 아리랑 무궁화보다는 포니가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포니라는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이 1974년도에 이탈리아에 처음 출품됐던 그러니까 실제 그 모델이고요. 이 전면 부위는 동그란 헤드램프, 동그란 걸로 따지면 포르쉐 저리 가라 아닌가. 이 동그란 헤드램프를 달고 74년에 출품이 되고 처음 공개가 75년에 우리나라에 이루어졌고요. 76년도부터는 실제로 판매가 되었던 모델입니다. 그러니까 1970년대 어떻게 보면 가장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요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이카 열풍, 이 소형차를 타는 그 열풍들이 또 불어나는 트렌드를 만들기도 했던 차입니다. 이게 왜 이렇게 오래된 옛날 차잖아요.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게 멋있을까? 진짜 이 세상의 역사도 트렌드도 이게 돌고 도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포니가 나와서 막 조금씩 인기를 막 받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요 모델이 같이 나왔습니다. 요거는 포니 외건이에요. 나 이것도 너무 신기하네. 막 문이 열려져 있는데 문짝이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.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실내까지도 살짝 보실 수 있는데요. 실내 스티어링 휠 지금과는 전혀 다른, 그리고 굉장히 림도 얇은 이런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, 막 이렇게 변속기가 되게 길다. 저거 잡기 편하겠는데? 아주 너무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. 보시면 뒤쪽에 이게 아까 전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 부분에서 갑자기 이렇게 뭐가 늘어났잖아요. 외건 모델입니다. 이 안쪽에 뒤에 짐을 훨씬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형태가 완성이 됐죠. 당시에 또 서양에서는 이 외건 모델이 워낙 또 많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우리나라에도 좀 이렇게 외건 모델이 출시되는데 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. 실제로도 이렇게 꽤 인기가 있었다고 하죠. 지금이야 우리가 막 차박하고 이런 거 하지만 그 당시에도 짐을 싣는 용도로 어떤 공간에 내 물건을 싣고 다니는 그런 용도로 이 자동차라는 것이 기능을 했었다라는 거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량이 더 이렇게 브라운 컬러의 그 진중한 느낌, 그리고 이렇게 실용적인 느낌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매력도는 더 크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. 새로운 포니가 있습니다. 포니2예요. 포니1이 나오고 나서 한 5년 뒤쯤에 새로운 모델이 나왔죠.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뭐라 부른다? 페이스리프트다. 얼굴을
살짝 바꾸고 나왔다. 보시면 이 전면부에 제일 크게 바뀐 거 보이신가요? 이렇게 헤드램프가 아까 전에 동그란 헤드램프가 이렇게 4개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잖아요. 그 헤드램프가 하나로 굉장히 커졌고요. 동그랗지 않고 이제는 네모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. 훨씬 더 각진 형상으로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고, 특히 뒤쪽에 보시면 이 차량은 놀라운 게 픽업이에요. 와, 근데 나 너무 좋다. 저는요, 소형 픽업이 이렇게 매력 있다라는 걸 지금 여기 와서 실물 차량을 보면서 포니2 픽업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데요. 보통은 픽업 트럭의 이 공간이 제가 손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. 근데 정말 제가 두 팔을 딱 벌렸을 때 그 정도 길이거든요. 아주 쬐끔해. 그러니까 정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딱 픽업 트럭에 이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 나와 있고요. 적재 공간. 또 보시면 88년도 서울올림픽 공식 자동차래. 이런 게 되게 연출된 게 아니잖아. 이거 리얼이잖아. 팩트잖아. 그래서 여기 이 정말 사실에서 오는, 역사에서 오는 굉장히 신기한 구경을 하는 요 재미가 있습니다. 와, 너무 멋지다. 이렇게 실내도 보면 스티어링 휠의 형태가 포니1과는 약간 달라진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. 그 외에는 또 크게 많이 달라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옛날보다 지금이 페이스리프트에서 바뀌는 변화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큰 것 같아요. 이때는 아주 조금씩만 바뀌어졌었는데 지금 우리는 페이스리프트 되면 거의 뭐 풀체인지급의 변화를 원하긴 하죠. 포니1부터 포니2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비운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. 바로 여기 보시는, 이거 진짜 멋있다. 바로 포니 쿠페입니다. 포니는 포니인데 쿠페예요. 쿠페. 보시면 딱 이렇게 투도어로 나온 모델인 걸 확인할 수 있죠. 요 길이감이 소형차지만 앞쪽으로 이 보니 쪽이 쭉 나와 있고 뒤쪽에도 쭉 이렇게 완전한 패스트백 스타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비례감이 상당히 우주적인 느낌이 좀 들게 됩니다. 왜 제가 이 차가 비운의 차다라고 말씀드리냐, 아까 우리가 봤던 포니1, 포니2는 다 실제로 판매가 됐었죠. 당시 가격이 한 227만 원 뭐 이랬다고 하는데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한 채 값이 한 500만 원 정도니까 포니1 한 2대 정도면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던, 그때 당시 물가로는 그랬던 시절이죠. 근데 지금 보시는 이 포니 쿠페는 아예 살 수도 없는 차였던 거죠. 생산이 안 됐으니까. 정말 아쉽게도 당시에 이 경제 불황이 막 닥치고 석유 파동 막 이런 거 있고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진 데다가 이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이 차를 완성짓는데 좀 힘이 붙였던 것으로 파악이 돼요. 그래서 이 차는 결과적으로 세상에 완전히 이 사람들이 타볼 수 있는 차로 만들어지지 않았다. 근데 보시면 포니 1, 2와는 다르게 약간 그 서양의 느낌도 되게 많이 나고 엄청 세련됐거든요. 이게 쿠페고 좀 스포츠카 느낌도 나고 이러잖아요. 근데 실제로 당시 정주영 회장이 2가지 갈래로 이 차량을 생산을 의도를 했는데, 하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소형차, 그게 포니 1, 2가 된 거고, 또 한편으로는 좀 외국의 이 선진국의 반열에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선진적인 자동차, 그런 이 스포츠카 스타일의 이 쿠페, 딱 이렇게 2가지 갈래로 나왔는데 우선순위는 이 어쨌든 좀 더 대중적인 모델을 생산하는 데 맞춰져 있었던 걸로 보여요. 그래서 이 차는 정말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나오지는 못했던 차다. 근데 그게 지금 2023년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사실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합니다. 이 차는 사실 디자인이 심상치 않잖아요. 우리나라의 그 현대자동차 디자이너 분들이 만든 모델은 아닙니다. 이탈리아의 이 최고 자동차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는 주지아로에게 현대차가 의뢰를 한 거예요. 우리가 이런 정말 우리만의 이 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디자인을 좀 해주실 수 있나 해가지고 직접 정주영 회장님이 또 찾아가셨다고 하죠. 그래서 주지아로를 만나서 설득을 해서 이런 정말 이 포니 쿠페, 또 포니 1, 2, 이 포니의 디자인을 받게 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. 당시 포니 1이랑 같이 그 이탈리아에 출품이 됐기 때문에 보시면 역시 헤드램프 부분으로 이 역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이 동그란 원형의 헤드램프 4개 이렇게 박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죠.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, 이렇게 막 다 각져 있는 거 아세요? 막 보닛 부분이 진짜 미끄럼틀처럼 내려와 있고 각져 있고 매끈하고 이런 부분들
전체적으로 측면도 보시면 굉장히 각이 많이 져 있어요. 이렇게 도어 부분도 다 꺾여 있어요. 이렇게. 자, 요렇게 각진 디자인을 보면 마치 차를 좀 뭐랄까 종이 접기를 했다라는 느낌도 들고 좀 기하학적인 느낌도 들게 되는데요. 당시 주지하루가 이 차를 디자인하면서 제일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게 하자라는 거였다고 하죠. 기억에 남으려면 막 둥글둥글한 것보다는 막 각지고 좀 임팩트 있고 요런 게 훨씬 심플하게 기억에 남잖아요. 그래서 요런 디자인을 또 만들었다라고 알려집니다. 더 좋은 거는 이제 각져 있기 때문에 이 차 이제 포니를 대량 생산할 때 각진 차니까 얼마나 훨씬 더 공정이 간단하겠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또 신경을 써서 디자인이 된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. 보시면 안쪽에 실내가 역시 스티어링 휠에서 변화가 좀 있어요. 포니 1, 2와는 다르게 포니 쿠페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독특한 스티어링 휠인데 요거는 약간 익숙한 느낌도 든다요. 왜냐면 지금 나오는 그랜저, 신형 그랜저 때부터 들어간 그 스티어링 휠과 약간 그 폭감만 다르지 스타일은 되게 비슷한 느낌도 좀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. 이 내부에 퀼팅으로 이렇게 뽕뽕뽕뽕 만들어진 이런 시트는 지금 현재 생산되는 자동차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 아닌가 싶어요. 대시보드에 들어간 소재 부분도 역시 요새 나오는 전기차의 뭐 비건을 활용한 소재들 그런 부분들과도 얼추 궤를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아 근데 보면 볼수록 나는 그거 같아. 그 백투더 퓨처 있잖아요. 그런데 나오는 들로리안 그 모습 되게 생각나는데 실제로 그 모델을 주지하루가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얼추 이 스타일이 반영된 것은 확실해 보이고 사실 저는 지금 보니까 지금 2023년에 차 튜브의 눈으로 보면 난 약간 사이버 트럭이 생각이 나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생각은 어떠세요? 그리고 나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차가 등장을 했죠. 바로 현대자동차의 N 비전 74 모델입니다. 일단 N이잖아요. 얘는 세네입니다. 고성능 스포츠카. 보면 엄청 내려와 있어. 차가 지금 아래 아예 떠있지가 않아. 이게 손바닥 하나보다 더 낮게 완전히 가라앉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야, 이 뒤쪽은 무슨 우주선이야. 우주선. 거의 항공기에서 떼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차가 롤링 랩이라고 해서 현대차가 고성능 차를 시험하는 그 막 테스트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실제로 달리는 모습도 저도 영상을 봤었는데 영화 속에나 등장하는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. N 비전 74잖아요. 오늘 이 자리에 이 차가 굳이 나와 있는 이유가 74년도에 제가 포니가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가 됐다, 출품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의 그 헤리티지를 기리는 모델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 깔끔하게 떨어진 이 매끈한 보닛도 포니 쿠페랑도 얼추 비슷한 느낌이고요. 이 바깥에 외관의 컬러 그리고 이 깔끔한 이 공정, 이 철판들의 이 매끈한 면 요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얼추 궤를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특히 휠도 보시면 포니 1, 2랑 같이 궤를 맞춰서 좀 재해석을 이룬 것 같은 느낌도 받게 되네요. 보시면 이렇게 후면부에 픽셀 형태로 테일램프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. 뭐 지금은 이게 뭐 불이 켜지고 하지 않지만 이런 픽셀의 디자인이 우리에게 익숙한 전기차 아이오닉 5에 들어갔다는 게 처음에 이 차가 출시됐을 때 저도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드리기도 했던 부분입니다. 보시면 헤드램프에 안쪽에 이렇게 뽕뽕뽕뽕 픽셀.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. 이 백그라운드가 진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 재료가 어디서 왔지를 알고 먹으면 막 갑자기 이게 감동이 높아지는 거야. 막 이 옥수수를 먹는데 이 옥수수 콘이 이 무슨 어디 밭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자연의 바람을 맞고 막 이 오랜 역사를 거쳐서 내 입까지 이게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그 음식이 얼마나 고귀해지겠어요.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. 뭐냐면 분명히 난 이 차를 많이 봤는데 지금 이 차의 근본이 되는 이 형님들 정말 이 오랜 역사적인 그 차들을 다 보고 나서 이 아이오닉 5를 보니까 야 어떻게 이런 차가 만들어졌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경이롭다는 생각이 듭니다.
중요한 거는 오늘 보여드린 포니가 다시 그래서 세상에 나오느냐? 안 나옵니다. 양산될 계획은 없다고 해요. 나는 막 이거 막 정의선 그 회장님이 거기서 막 시동도 걸고 이런 거 봤거든. 그래가지고 저 진짜 나오는 건가? 나오면 대박이겠다 했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이 차를 봐주는 게 중요한 거는 앞으로 전동화 시대가 되면서 현대차에서 정말 또 다양한 모델들을 생산을 하게 될 테고요. 또 주목하셔야 될 게 UAM 같은 것들이죠.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해서 하늘을 나르는 차들, 이런 것들이 먼 얘기가 아니에요. 이제 정말 나올 수 있다. 근데 그런 것들이 새롭게 세상에 나올 때 현대차가 가장 먼저 참고할 그 모델이 바로 처음 독자 생산한 그 고유 모델 포니라는 거.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현대자동차의 거의 모든 제품들에 이 포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요소들이 분명히 살려지게 될 거라는 거. 요게 우리가 지금 포니를 다시 주목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사실 요새 막 뭐 레트로 이런 거 막 뉴진스 이런 것 때문에 막 유행하잖아요. 근데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굉장히 똑똑하게도 그 트렌드를 잘 읽어낸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, 역사가 좀 짧았던 제조사이니만큼 이 과거의 역사,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시절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정말 이 더 먼 비전을 그려나가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 충분히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저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자동차를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린 한 사람으로서 어떤 한 제조사의 이 정말 이 수많은 우여곡절이 담긴 자동차를 이렇게 또 다시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뭔가 뭉클해지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앞으로도 더 다양한 자동차의 역사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오늘 갖게 됐는데,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또 차바사역이 이 자동차 브랜드 역사 뿌시기 뭐 이런 걸로 한번 또 새로운 콘텐츠 만들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. 이 파란 포니는 얼마나 상태가 안 좋았나요? 많이? 그냥 이동하다가도 이제 철판이 이렇게 부식돼 떨어지는 정도 주면서 컨디션을 좀 저희가 끌어올리는 작업이 아무래도 좀 당분간 계속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보고는 스텔라. 너무 좋죠. 영어 이름이 스텔라거든요.